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또 잠깐 딴 이야기 약간만 하고 난 다음에 할까 합니다. 최근에 5월 26일 날 제가 요 보고서를 하나를 적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원인과 대응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한일협력재단에서 적었는데요. 요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바빴습니다. 5월 26일 날 발간하고 이게 사실은 이슈성이 강해가지고 빨리 발간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약간 오차도 좀 많은 상태에서도 일단 발간하고 추가적으로 오차 고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그 안에 기본적인 내용 목차인데요.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산 방식, 제품 개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회사 가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타 생산 방식이 어떻는지, 차를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변화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한동안은 경제경영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은 보고서를 냈고 여러 가지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마 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은 알 건데요. 3월 말에 현대자동차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4월 달에 몇 가지 다른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빴고요. 아마 지금 다른 뭐 주간지 경제 주간지에서 지금 연락이 와서 요거 가지고 조금 아티클을 적어가지고 경제 주간지에다 글을 또 다시 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저 세종시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세종시 가면은 저 산업자원부에 미래자동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과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반도체과.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쪽하고도 미팅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한번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공대 사실 나도 그 공대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곳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진동공학을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진동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스트럭처에 대한 진동공학을 하다가 아무래도 박사학위 받고 나면은 여러 가지 논문을 좀 잘 쓰는 테마로 가가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바이스에 대해서 디바이스에서의 진동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논문을 좀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앤아브라는 데 1년 동안 같은데 1년 3개월 있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반도체 공부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생산 시스템하고 뭐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었고 현대차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플러스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이 한국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요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은 페이스북에다가 가끔씩 한두 마디를 적으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하는데 제조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가령 여기서 쓴 것 중에서 무하고 무하대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나도 일본의 어떤 전문적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가 장명을 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미국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무하무하는 뭐냐면은 가령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2배가 늘어난다는 게 그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무어의 법칙이 거의 막 다른 곳에 가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지금 그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삼성 같으면 7나노미터를 하고 있고 7나노미터를 공정을 하는 데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5나노미터를 하는 데 있어서 보도상으로는 삼성전자가 간 것처럼 보이는데 TSMC는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의 기사들하고 달리 일본 기사를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거의 실패하거나 고전하고 있다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퀄컴에서 5나노미터를 삼성전자에다가 맡겼는데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퀄컴에서 당신들 칩이 여기에서 만들었느냐, TSMC에서 만들었느냐,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는 노 코멘트예요. 노 코멘트. 원래는 처음에 여기를 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일본 반도체 전문가의 글에 의하면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TSMC가 이제 3나노미터로 가고 있거든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삼성은 이거 공장을 지금 만드는 것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무어의 법칙을 좀 더 하는 게 무어무이고요. 무어 대 무어는 뭐냐면은 집적도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럼 반도체 칩이 있으면 반도체 칩에다가 여러 가지를 같이 올려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패키징해서 하는 것들. 뭐 그런 게 무어된 무어인데요. 3차원으로 간다든지 이 두 개를 뭐 병행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일본 기사들에서 전문 기사들에서 보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기자들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전문적인 역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시키지 않고 있어요.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제가 썼는데 이런 것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산업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거 정리하고 조금 바빴고 아마 요거 후속으로 뭔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잡담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이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항상 스트링이면은 스트링을 좌표축을 뒀을 때 좌표축을 이렇게 뒀을 때 양의 방향에 해당되는 걸 일단 두는 게 있죠. 그렇죠? 일단 양의 방향에서 미소량을 둡니다. 미소량을 항상 두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로가 단위 길이당의 질량이라고 하면은 로의 델타 x는 여기가 질량이고요. 지금 F 이퀄 MA를 결국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는 움직이는 방향은 라운드 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하면은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f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스트링이면은 스트링에서 가해지는 힘은 텐션밖에 없습니다. 길이 방향으로의 텐션인데 이게 연속체이기 때문에 연속체라기 때문에 항상 운동 방식 구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유체역학 같은 데서도 구하는 거 똑같은데 여기가 있으면 이쪽의 텐션이 이쪽의 텐션하고 이쪽 텐션이 여기가 x고 뭐 일단 t라는 정해진 시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x, t고 요거는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t잖아요. 그러면은 tx 플러스 델타 x의 t 하고 요 각도도 세타도 이쪽 x 플러스 델타 xs의 각도 여기는 xs의 각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을 결국 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유체역학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식이 유도되면은 항상 방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맥클리언 익스펜션인가요? 예전에 아마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는 tx 플러스 델타 x, t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tx, t에다가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의 델타 x 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뒤쪽 부분은 양이 작으니까 요 틈만 하나씩 두고 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의 x 플러스 델타 x, t도 똑같이 그러면 사인 시타의 x, t에다가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인 x 플러스 x, t에다가 델타 x 이런 식으로 두면은 결국 요 두 개를 요 뒤쪽은 점점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이 틈하고 이 틈을 두 개로 곱해가지고 뒤쪽을 나누면은 이 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해볼까요, 직접?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의 델타 x에다가 사인 세타 그냥 x, t는 그냥 둡시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인 세타 델타 x죠. 이렇게 하면은 t 사인 세타 플러스 t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인 세타의 델타 x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의 델타 x 사인 시타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델타 x의 제곱 거기다 다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인 시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함은 작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 이 뒤에 요 빼는 식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t 사인 시타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꼴 뭐냐면 로 델타 x 라운드 t의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기 때문에 델타 t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로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에다가는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 결국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사인 시타가 되는데 사인 시타라는 거는 뭐냐면은 값이 미소가 하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값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방정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그 연속체일 때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이때의 t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t가 일정하고 이것도 상수라고 하면은 로 곱하기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꼴 t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가 돼서 미분하면은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꼴 로분의 t죠.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거를 지금 c 제곱으로 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은 요거는 결국은 가속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가속도 뭐 여기가 질량이 오면 여기 질량이고 그러니까 ma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F가 외부의 힘인데 외부의 힘이 어떤 거냐면은 요 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좋은데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우리가 그 공률에서 배웠습니다. 공률에서 미소값이 굉장히 미소하면은 요게 공률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 스트링에 있어서는 이게 공률에 따라서 힘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외부의 힘이 텐션이 결정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요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지금 u가 x하고 t의 함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 위치고요. 시간이고요. 그러면은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 스트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이쪽 포인트 x 이퀄 0하고 x 이퀄 l일 때의 위치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u x, 0 이퀄 u 0, t 이퀄 0 여기가 x에 해당되는 게 지금 0이고요. u x 이퀄 l이죠. l에 해당 l, t 이퀄 0입니다. 즉 t가 0보다 클 때 이런 경계 조건이 성립하고요. 초기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항상 이거 했었죠. 이거를 구했을 때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초기 값하고 초기 위치하고 속도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투다트이기 때문에 x하고 x탓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건이 u x, 0 t가 0일 때 이거를 어떤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 형상을 f x라고 합시다.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초기 속도, 현의 초기 속도를 g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계 조건하고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이 미분 방식을 푸는 것을 이제부터 할 건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은 변수 분리법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구했었던 식을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운동 방정식이 있고요. 경계 조건이 있고 초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현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운동 방정식과 경계 조건입니다. 경계 조건이 이 길이가 L이죠. 움직이지 않고 초기 위치, 초기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변수 분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u가 이 변이 값이잖아요. 변이가 여기에 위치하고 위치 x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는 u x, t인데 이거를 x의 함수, g의 함수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분리해서 서로 따로따로 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변수 분리법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스트링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 스트링이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령 t가 뭐 5에서 10초 사이에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스트링이 갑자기 아무 뭐 힘의 변화도 없었는데 t = 10에서 15초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x하고 gt하고 서로 분리 가능하다라는 스타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게 진동공학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물리적인 의미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u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는 f는 그냥 있는 거고요. dt 제곱분의 d 제곱 g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쪽에다가 대입을 하면 c 제곱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는 c 제곱에 dx 제곱분의 d 제곱 f가 있고 g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요, 잘못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다라는 거니까요. f dt 제곱분의 d 제곱 g 이꼴 c 제곱 g의 dx 제곱분의 d 제곱 f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x 함수, 이거는 t 함수이기 때문에 각각을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넘어가면은 f분의 1에 dx 제곱분의 d 제곱 f, 이거는 x의 함수죠. 여기는 여기에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은 c 제곱분의 g분의 1에 dt 제곱분의 g 제곱 g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c제곱을 이쪽에 c제곱을 곱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c제곱을 이쪽에 타임 쪽으로 붙여놓는 게 나중에 편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c제곱을 이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x의 함수이고 여기는 t의 함수입니다. 한쪽은 x의 함수, 한쪽은 t의 함수니까는, 그러면은 중간에 x하고 t의 함수하고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상수값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만약에 어떤 x의 함수가 되면은 이쪽이 t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상수값이 됩니다. 이 상수값을 분리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계수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편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분리하면서 상미분 방정식 두 개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k를 하면은 이 식을 먼저 풀면은 dx 제곱분의 d 제곱 f 마이너스 k, 넘어가면 kf니까 이꼴 제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쪽을 보면은 dt 제곱분의 d 제곱 g 마이너스 c 제곱 k의 g 이꼴 0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 u x, t가 있는 것을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하나 요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는 아마 다 알겠지만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편미분 방정식에서 x, t를 지금 fx하고 g의 t로 해서 세퍼레이션 메소드로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이게 x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상미분 방정식 하나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풀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초기 조건이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u 원래는 x, t에서 u 0, t는 이게 fx의 gt이기 때문에 f0 gt가 지금 0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x = 0에서 위치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l, t는 여기다 대입하면 f의 l의 gt = 0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임의 gt에 대해 가지고 f 바운더리 컨디션 이 상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k 값이 있죠. k 값을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k = 0일 때 그러면은 f 두 번 미분한 거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f이죠. 0이 됩니다. 그러면은 f는 이거는 dx분의 df는 뭐 a 값이라고 하면은 f는 ax 플러스 b 이 값이 되고 x = 0일 때 f는 0이니까 b = 0이고 b = 0인 상태에서 x = l일 때도 f =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 = 0. 즉 f = 0인 값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냥 이런 값입니다. 스트링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f과 k가 양수일 때. 양수면은 k를 u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f2-u 제곱 f = 0이기 때문에 이것의 상미분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때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배웠을 것 같은데요. f가 exponential u x 여기에 지금 x의 함수죠. 를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하잖아요. 한번 미분하면 요게 이렇게 되고요. 두 번 미분하면은 u2 제곱 exponential ux 되기 때문에 u2 제곱 exponential ux 마이너스 u2 제곱 f f는 u2의 ux니까는 그러면은 요거죠. 요거니까는 요거하고 요것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만족하잖아요. 이게 f = exponential ux가 만족하고 동일하게 f = exponential 마이너스 ux도 대입을 하면 만족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a를 하고 곱하기 b를 한 것도 만족하고 결국 두 개를 더한 것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의 제너럴한 솔루션은 f = a의 exponential ux 플러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ux가
제너럴한 이퀘이션이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f 이꼴 x 이꼴 0에서 0이면은 f는 a 플러스 b, 이게 0이 된다는 거고요. x 이꼴 l이면은 a의 exponential ul 플러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ul 이꼴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 이꼴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a exponential ul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exponential ul 이꼴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가 안 되니까 a 이꼴 제로, 즉 b 이꼴 제로 해서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값이 나와 버립니다. 따라서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해볼 가치가 없고요. 세 번째가 k가 음수일 때입니다. k가 음수이면은 k 이꼴 마이너스 p 제곱이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부분 미분하고 p의 제곱 f 이꼴 제로가 됩니다. 이것의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됩니다. 이때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어떤 거냐면은 사인이 들어가도 사인 px가 들어가도 요거의 솔루션을 만족을 하고요. 코사인 px가 들어가도 요것의 솔루션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 알려볼까요? 요 사인으로 하면은 f 다시 이꼴 p 코사인 px가 되고 두 번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p 제곱 사인 px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에다가 플러스 p 제곱에 사인 px, 요게 f2 다시고 p 제곱에다 f 이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게 솔루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제너럴한 이퀘이션은 각각의 되는 것에 두 개를 정수를 곱해도 솔루션이 되고 이거를 두 개를 합쳐도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의 제너럴한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해는 a 코사인 px 플러스 b 사인 px가 요것의 제너럴한 솔루션이 됩니다. 그러면 x 이꼴 0일 때 보면은 여기 0이 되면은 a 더하기 요거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a 이꼴 0이 됩니다. l 이꼴 l일 때는 x 이꼴 l일 때는 이건 어차피 0이 됐으니까요. b 사인 pl 이꼴 제로입니다. 이것이 0이 되면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pl 이꼴 m파이가 되면은 되기 때문에 즉 p는 1분의 m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f 이꼴 b 사인 1분의 m 파이 x, 이게 이 상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됩니다. 이 값이 만약 1이라고 하면은 지금 fx는 사인 1분의 m 파이 x가 됩니다. 여기에 교과서 지금 94쪽에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동 방정식에서 이제 두 가지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꿨습니다.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인데 조금 전에 풀었던 게 이걸 풀었었죠. 이걸 풀어가지고 딱 나온 게 fx는 사인 1분의 m 파이 x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n 이꼴 1, 2, 3, 4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이고요. 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펑션이 여기 해가 n 이퀄 1, 2, 3, 4이면 여기가 n이 되는 거죠. 사실은 n 이퀄 1일 때도 해가 되고 n 이퀄 2일 때도 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 상미분 방정식에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되면 세 개를 전부 다 합친 것도 해가 되고, 거기다가 개수를 곱한 것도 해가 됩니다. 사실은 어떤 숫자를 이렇게 곱한 것도 다 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는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n, f의 n이 사실은 f x의 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b의 n의 사인 1분의 m 파이 x, 요게 b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식으로 다른 기호로 적어도 되는 거죠. 요게 fx의 사실은 제너럴한 해입니다. 이게 제너럴한 솔루션이고요.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제너럴한 솔루션이고, 교과서 지금 94쪽에 제일 10번씩 위에 보면은 요게 B라고 보면 표현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걸 또 1로 변경해 놨잖아요.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값이 있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일단 있다라고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식을 보면요. 이 식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더 상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풀었을 때 K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풀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요거는 의미 없는 값이 나오고 요게만 의미 있는 값이 나왔는데, 이거를 P제곱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동일하게 이 값이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식을 먼저 해가지고 여기서도 K 있고 0, K 있고 0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풀어도 사실 여기서도 G가 의미가 없는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어차피 이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이 dt 제곱분의 d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요거 들어가면은 플러스 p 제곱 g 이꼴 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이 마이너스 p 제곱 이꼴 k가 지금 L분의 M 파이의 제곱 이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dt 제곱분의 d 제곱 g 플러스 책 교과서에서 남다 제곱 g 이퀄 0이라고 했고, 요게 남다 n은 cp는 L분의 cm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것의 솔루션을 구해 보면은, 아주가 요 이니셜 컨디션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것의 솔루션을 구해 보면은 이것도 솔루션은 코사인하고 사인 람다 n이 이것의 솔루션의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g의 n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n 1일 때도 솔루션이 2일 때도 솔루션이기 때문에 1은 여기서 또 다시 bn이 나왔는데요. bn 코사인 람다 n의 t 플러스 여기가 교과서에서는 b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교과서가 지금 헷갈리게 적어져 있는데, 여기 보통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컴플렉스에서 컨주게이트 공역 복소수처럼 적어 놨는데,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그냥
CN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u의 x, t는 지금 변수 분리법에서 fx, g, t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여기서의 솔루션의 형태는 우리가 이미 구했는데 sin L분의 m 파이 x가 하나의 솔루션, 특별한 솔루션이었고 여기서도 특별한 솔루션, 여기에 사실은 개수가 있는 거죠. 사실 a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gt의 솔루션은 지금 이 값이 gt의 솔루션이 됩니다. 다시 깨끗하게 적어 볼게요. u x, t에서는 fx gt인데 이것의 솔루션은 an sin L분의 m 파이 x. 교과서에서 b라고 했다가 이거를 1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g는 곱하기입니다. 는 bn 코사인 람다 nat 플러스 요걸 cn으로 하겠습니다. sin 람다 na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너럴한 솔루션은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곱할 수 있잖아요. 곱하면은 an, bn 곱하는데 요것만 들어가면은 곱하는데 이 안에 이거 an만 들어가면 sin L분의 m 파이 x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은 어떤 새로운 개수가 될 거잖아요. 새로운 개수를 여기서 그냥 또다시 bn으로 씁시다. 람다 nat 또 곱하면 어떤 또 다른 개수가 되니까 요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제너럴한 이퀘이션의 한 형태로서 u, x, t가 됩니다. 이 값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교과서 11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챕터 12의 2단계까지인데요. 이 이퀘이션에서 이제 이 이니셜 컨디션을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해를 구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니셜 컨디션은 넣지는 않았고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너럴한 솔루션의 형태를 구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